안녕하세요. 썰TV 구독자 여러분들. 열심히 사연을 보고 있는 애청자로서 제가 이렇게 글을 쓰려고 하니 어색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네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이고 다행히 결혼은 하지 않아서 돌싱은 아닙니다. 흔히 조상님이 돕는다는 말이 있죠? 그건 바로 저를 두고 하는 말일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시댁 식구들이 본색을 드러내 주었으니까요.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제가 보낼 사연은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던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빠는 큰 회사를 가지고 계셨어요. 자세히 어떤 분야의 회사인지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전국에 꽤 많은 자회사를 가지고 있었고 사무실 규모도 서울에서는 큰 편이었고요. 강남 부근에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알려진 회사입니다. 아마 구독자분들도 이름을 들으시면 아실 만한 회사일 거예요. 저희 아빠는 자수성가하셔서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고 현재는 회장님으로 불리며 열심히 근무하고 계십니다. 운영만 하시면서 실제 근무는 안 하시는 회장님 분들도 많은데 저희 아빠는 계속해서 회사를 발전해 나가고 싶어 하셨고 항상 출퇴근 시간을 직원들과 같이 하셨어요. 오히려 제일 늦게까지 일하시고 가실 때도 있고요. 이런 모습으로 아빠는 아직도 저에게 못하시는 게 없는 슈퍼맨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빠 회사에서 일을 했던지라 나이는 어리지만 경력은 다른 사람보다 높았어요. 회사 내에서도 제가 회장님 딸인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저는 그저 조용히 회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했을 뿐이었죠. 아빠께서는 돈이 여유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검소하게 살아가시는 분이었어요. 다 떨어지는 지갑에 차도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셨거든요. 핸드폰도 기본 몇 년은 쓰셨던 것 같고요. 물질적인 부분에는 욕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 아빠 덕분에 저는 다른 또래보다 여유 있게 컸지만 명품을 좋아하거나 허영이 심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검소하셨던 아빠의 교육 덕이기도 했고 제가 꾸미는 데 관심이 없어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친한 친구를 제외하고는 제 집안 상황을 아는 친구가 아예 없었습니다. 일만 좋아하던 저에게 어느 날 친한 친구 한 명이 소개를 받지 않겠냐며 물어봐 주었고 저는 친구한테 제 집안 상황을 말하지 말고 그냥 보통 회사 다닌다고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태까지 제 조건을 듣고 변하지 않은 남자는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모두 제 돈을 노리면서 제가 여유가 있으니 저에게 돈 쓰기도 아까워하더군요. 제가 돈이 많지 않냐면서요. 그렇게 소개받은 남자분은 저보다 3살 연상의 7급 공무원을 하고 있었고 집안은 그다지 여유가 있지 않아 보였어요. 월급도 제가 훨씬 많았지만 그냥 저도 비슷하게 번다고 말했죠. 주변에서 결혼 전에 재산 공개를 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었으니까요. 다만 저는 남자 조건은 크게 상관이 없었기에 조심스레 만나기 시작했는데 점점 만날수록 진국인 사람이더군요. 제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해주는 사람이었고 저에게는 정말 진심인 것이 느껴졌어요. 이런 남자는 다시 만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렇게 1년 정도 만났을까요? 저희는 동시에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수빈아, 우리도 슬슬 결혼 생각해야 할 텐데 너도 알겠지만 우리 집이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너도 그냥 일반 회사 다니고 있는 거니까 그냥 소박하고 작게 하면 어떨까? 주변 보니 30분도 안 되는 결혼식에 그렇게 몇천 쓰는 게 아깝더라. 결혼식은 신부가 주인공이니 내가 정할 건 아니지만 물어보고 싶었어. 물론 돈 아깝지. 그래도 여태까지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도 주변에 결혼식 많이 갔었잖아. 우리 축제인가? 부모님 축제라고들 하던데. 우리 돈 걱정 많이 하지 말자. 나 모아둔 돈 조금 있으니 오빠 편하고 나 편한 곳으로 고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 그런 거 가지고 너한테 부담을 줘?
너가 나보다 한 푼이라도 더 내는 건 싫은데. 아니야, 괜찮아. 같이 내는 거잖아. 내가 다 내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내가 조금만 더 보태면 되니 괜찮아, 오빠. 아마 남자친구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냥 일반 회사 다니면서 비슷하게 돈을 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거고요. 결혼식이 요새 점점 소박해진다지만 아빠께서는 한 회사의 회장님이었기에 오실 손님분들도 많을 거였고 회장님이라는 체면도 세워드리고 싶었어요. 결혼식 비용은 제가 다 부담하는 것도 아니었기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던 중 저는 시어머니 되실 분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연애 중에도 몇 번 제가 찾아뵈어서 인사드리길 원했지만 제가 워낙 조심스러웠던지라 계속 미루곤 했는데 이제는 인사드려야 할 때가 온 것이었지요. 처음이라 떨면서 선물도 준비했고 먼저 드릴 말씀을 몇 번이고 되새기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 집에 처음 방문해서 어머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수빈이구나. 반갑다. 우리 집 며느리가 된다니. 부담도 되고 하겠지만 마음 편하게 먹었으면 한다. 나 그렇게 불편한 시어머니는 아니니까. 알겠지? 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많이 늦었네요. 죄송해요. 아니다. 괜찮아. 근데 결혼 준비는 어떻게 잘 돼가니? 요새 하도 복잡해서 뭐가 뭔지 나도 잘 모르겠더라. 다 준비하는데 1년은 걸린다며? 예약 잡기가 힘들어서 인기 있는 곳은 그렇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보니 빨리 하려고 하면 한 달 안에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는 되는 대로 천천히 하려고요. 그래. 대충 아들한테 들어보니 모아둔 돈이 좀 있다며. 결혼식 비용을 좀 더 보태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모아둔 돈이 있는 거야? 아니면 집안에 여유가 조금 있는 거야? 아, 그냥 다 제 돈이에요. 제가 졸업하자마자 일을 했어서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서요. 아, 그렇구나. 그냥 수빈이 돈인 거지? 집안에 여유가 있는 건 아니구나. 아, 그냥 회사 다닌다고 하던데 다른 직업을 가질 생각은 아예 없니? 사실 우리 아들은 완전 철밥통이잖니. 우리 아들 얼마나 대단한지 아무 지원 없이 혼자 공부해서 이렇게 우리 집안을 빛낸 아들이다. 난 우리 아들만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린단다. 네? 갑자기 다른 직업.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아니, 우리 아들 급에 맞는 직업 말이야. 우리 아들이 그렇게 나라에 도움되고 중요한 일 하고 있으면은 우리 수빈이도 그에 걸맞은 일을 했으면 하는 거지. 그게 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만 사실 정말 솔직한 엄마 마음으로는 그냥 회사 안 하고 결혼 안 하길 바랬거든. 나는 우리 아들이 새벽까지 엉엉 울면서 공부하고 고생 많이 한 걸 옆에서 엄마가 다 봤잖니? 우리 아들은 나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기계적으로 6시까지 일하고 퇴근하는 사람들이랑은 다르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수빈이는 그냥 주는 일 하는 사람인 거잖니. 아무나 그 자리를 대처할 수도 있을 거고. 아, 아니다. 아유, 그냥 속상해서 한 말이야. 내 마음 이해하지? 아,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봐서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아마. 결혼식 때 100이면 100, 우리 아들이 다 아깝다고 할걸? 근데 뭐 어떡하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응원해 줄 수밖에. 엄마, 그만하세요. 굳이 그런 말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날 저는 예비 시댁에 가서 처음으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여태까지 부족함 없이 살던 제가 급에 떨어지는 직업이라는 소리를 다 듣고
참 황당했어요. 집에 여유가 있는지는 왜 물어보신 걸까요? 7급 공무원이랑 대체 급이 맞는 직업은 어떤 건가요?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남자친구가 그만하라고 말리며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 돌아오면서 남자친구는 저보고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수빈아, 오늘 기분 많이 나빴지? 엄마가 그렇게 말해서. 나 참, 평소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시면서 오늘따라 왜 그렇게 모질게 말씀하시던지. 응, 기분 나빴지. 나 한 번도 어디 가서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어서. 나 나름대로 선물도 준비하고 살갑게 하려고 했었는데 뭔가 다 흐트러진 것 같네. 미안해. 다 우리 엄마 잘못이야. 오늘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 날 너무 자랑스러워 하시거든. 개천에서 용났다고 하시면서. 너도 오늘 우리 집을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아니야. 아니, 못 사는 편이지.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 식구들을 보면서 내가 더 자극받아 공부했던 것도 있어. 가난하니까. 나라도 잘 돼야 하니까. 우리 엄마 나 공무원 합격했을 때 정말 말 그대로 동네 잔치였었어. 그냥 우리 이쁜 수빈이가 오늘 하루만 이해해줘. 내가 다시는 우리 엄마 저런 말 못하게 할게.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 오늘은 이해하도록 노력해볼게. 얼마나 좋으시면 그러시겠어. 그냥 회사원이라고 하니 아깝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 오빠가 어머니께 잘 설명해드려.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절 달래려고 노력했고, 그래, 남자친구가 무슨 잘못이 있나라는 생각에 한번 넘어가 주기로 했죠. 처음에 결혼한다고 찾아갔으니 아들 보내는 마음에 충분히 서운하실 수도 있겠다고도 생각했고요. 다만 그날 시어머니의 말과 계속 돈을 밝히시는 행동을 보고 저는 계속 아빠의 회사를 숨기기로 했죠. 그런 저를 직접 보셨으니 앞으로는 저를 어떻게 대하실지 궁금해서요. 계속해서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시어머니와는 마주칠 일이 없었으니 크게 문제될 것도 없더군요. 남자친구는 계속 저에게 공주처럼 잘 대해주고 있었고요.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허락을 모두 받았으니 저와 남자친구는 결혼 전 몇 개월 정도 함께 살아보기로 했어요. 저희 아빠께서 먼저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며 말씀해 주신 내용이었죠. 직접 살아보면 안 보이는 것도 보인다고 하시면서 결혼을 약속했으니 혼인신고 전에 한번 살아보라고 하시더군요. 저 또한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미리 한번 남자친구의 생활 습관도 보고 싶기도 했던 저는 좋다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몇 개월 동안 같이 살게 되었고 같이 살아보니 더 좋은 남자인 걸 알았어요. 아침마다 저를 꼼꼼히 챙겨 출근시켜주기도 했고 퇴근하면 항상 다정하게 안아주곤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결혼의 문제는 정말 시어머니 한 분이었어요. 앞으로의 핵심은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하루는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연차를 냈는데 하필 그날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셨더군요. 어머, 어머님, 여기까지 어쩐 일로 오셨어요? 왜? 오면 안 되냐? 우리 아들 집인데? 아,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하고. 어머님은 인사하는 저를 그냥 지나치시고는 바로 냉장고로 향하시더군요. 오늘 아침은 뭐 해 먹었니? 아이고, 뭐 이렇게 먹을 게 없어. 반찬도 해놓은 것도 없고. 제대로 뭘 먹이긴 하는 거니? 아침 미역국 먹었어요. 그냥 2인분만 간단하게 그때그때 해 먹거든요. 서로를 이루라고 출근 시간도 비슷해서 돌아가면서 아침은 하고 있고요. 뭐? 돌아가면서? 그럼 하루는 우리 아들이 하고 하루는 너가 하고? 수빈아, 객관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라. 우리 아들은 나란 일하는 사람이야. 공무원이라고.
열심히 시험 공부해서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이야. 근데 수빈이는 그냥 졸업하고 취업해서 회사 다니고 있는 거지?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일 끄적대면서 하고 빈둥거리다가 오는 거잖니. 우리 아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 월급도 비슷하다고 치자. 그럼 아침은 누가 차리는 게 맞는 걸까? 돌아가면서요. 돌아가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님. 저도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일 빈둥거리면서 하다 오는 거 아니에요. 오빠랑 저 일하는 회사 차이인 거지 일해서 돈 버는 건 똑같아요. 직업에 귀천 없잖아요, 어머님.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은데 마음도 불편하네요. 귀천은 없다지만 너 그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뭘 그렇게 열심히 했니? 새벽까지 코피 흘리면서 하고 그랬어? 졸릴까봐 밥도 굶어가면서 공부해봤어? 너가 그 회사 들어가서 집안 일으키기라도 했니? 집안 여유 없다며. 우리 아들은 우리 집안을 세웠어. 나라에도 우리 가족에도 도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결혼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남편을 내조하는 습관이 되어야지. 저도 열심히 했어요, 어머님. 요새 친구들 회사 들어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그렇게 계속 저 무시하는 말씀 너무 속상합니다. 이제 오빠랑 저 결혼해서 가정이 생기는 거니 저희가 알아서 잘 나누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집안일도 수빈이가 한 열에 9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아침도 꼭 차려주렴. 우리 아들 아침밥은 꼭 챙겨 먹으니. 그리고 집 비밀번호 좀 알려다오. 비밀번호는 왜요? 종종 내가 와서 잘 살고 있나 체크를 해야 하지 않겠니? 뭐 결혼하면 우리 아들이 남의 아들 되는 거야? 몸이 아프다더니 그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아픈 건 맞니? 아프다고 핑계대고 회사를 안 간 건 아니고? 핑계든 어쨌든 연차낸 건 제 맘이고요, 어머님. 신경 쓰실 부분 아닙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알려드리는 건 그건 힘들어요. 이제 저희 공간이고요. 오빠도 아이 아니고 다 큰 어른이잖아요? 체크 안 하셔도 괜찮아요. 대신 많이 들려서 인사드릴게요. 어머님은 그날 거의 저에게 폭격을 하시고는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순간적으로 빈혈이 다 오는 것 같았다니까요. 오시자마자 냉장고를 열어보시던 어머님. 열심히 시험 공부해서 공무원이 된 거니 아침을 해다 바치고 집안일도 열애업은 제가 해야 한다는 어머님. 그리고 마지막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까지. 정말 드라마에서 보던 시어머니 그 자체였어요. 물론 결혼을 곧 할 거고 결혼 준비도 거의 다 해나가고 있지만 정식으로 아직 며느리가 된 건 아니었는데도 이 정도라면 결혼하고서는 대체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친구한테 뭐라고 해야 하나 싶었지만 남자친구도 중간에서 이미 저에게 안 좋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며 뭐라고 했을 게 뻔했기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는 좋게 저희는 다 큰 어른이고 저희가 살고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어느 정도 받아들이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착각이었지만요. 그 다음부터는 어머님께서 주말마다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남편은 일 때문에 지방에 내려간 어느 주말이었어요. 저도 너무 바빠 일주일 내내 야근을 하고 나서 쉬는 유일한 주말이었죠. 수빈아, 쉬고 있니? 주말인데 뭐하고 있어? 아들도 지방에 내려갔다는데. 아, 저도 일주일 내내 너무 바빴어서 잠시 쉬고 있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응, 잠깐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괜찮겠니? 제가 지금 차도 수리 맡겨서 없어서요. 급한 일이면 택시 타고 가볼게요. 그래, 얼른 오거라. 어머님께서는 급한 일이 있으시다며 저를 부르시는 전화였고 저는 택시를 타고서라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혹시 편찮으신가 아니면 저에게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건가 궁금하기도 했고요. 얼른 씻고 나가려던 중
아빠와 저는 통화를 하게 되었고 아빠께서 일 때문에 가야 하는 장소와 예비 시댁이 가까워서 그쪽에 내려주고 일하러 가시기로 했죠. 항상 차를 볼 때마다 아빠께 차 좀 바꾸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빠는 아직까지 멀쩡하다며 바꾸실 생각 없으시더군요. 정이 많이 들었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저는 서둘러 어머님께로 향했고 어머님께서는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수빈이 왔니? 일주일 내내 바빴다고? 이 시간에도 지방에 내려가서 열심히 일하는 아들도 있는데 우리 수빈이는 뭐가 그렇게 힘들까? 아, 네, 어머님. 이번에 일이 좀 몰려서요.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별다른 건 아니고. 우리 집에 좀 와서 집안일도 배우는 게 좋지 않겠니? 이럴 때 평소 주말에는 우리 아들 챙겨주느라 바쁠 테고 말이야. 솔직하게 전화로 말하면 너가 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오기 싫다 할까 봐 우선 먼저 불렀다. 집안일이요? 다 할 줄 아는데요, 어머님. 그것 때문에 절 여기 부르셨어요? 저번에 가서 보니 엉망이더라. 이불도 그렇고 냉장고 안도 그렇고. 와서 이불 빨래도 좀 해보고 설거지도 좀 하렴. 교육받는 셈 치면 되잖니, 신부 수업처럼. 어머님, 요새 신부 수업이란 말도 안 쓰는 거 모르세요? 신부 수업 받으면 신랑 수업도 같이 받아야죠. 오빠도 그렇게 집안일 잘하는 거 아니던데요? 그럼 오빠도 데리고 와서 같이 가서 할게요. 그럼 저도 기분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아들은 출장에 뭐해 바쁘잖니? 저도 바빴다니까요, 어머님. 그리고 제가 왜 여기서 신부 수업을 받나요? 그냥 어머님 하기 귀찮으신 거 저보고 허드렛 일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머, 얘 좀 봐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객관적으로 포기해. 그리고 주변 지인들한테 다 물어보니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아깝다고 하더라. 그래도 나는 아들이 선택한 여자고 나도 가족으로 받아들여야겠다 싶어서 객관적으로 서로 동등한 대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뿐인데 이걸 내가 나쁘다고 하면 안 되지. 오히려 나는 너를 감싸고 있는 중인 거야. 널 욕먹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어머님,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절 위해서 마음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지인분들 뭘 하시는 거 전 상관없어요.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살고 좋죠 뭐. 제 지인분들 제가 다 아깝대요. 그래도 전 오빠한테 한마디도 안 하는걸요. 이제 어머님, 저한테 계속 전화하셔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달달 볶고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빠한테도 싫은 소리 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저희는 어머니께서 노력 안 하셔도 동등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돈 어른 차 타고 온 거 맞지? 네, 맞는데요? 집안 여유가 없다더니 정말 맞나 보네. 정말 어쩜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쏙 드는 구석이 없는지. 결혼하면 우리 아들 고생할 것 같아서 미리 집안일이랑 요리라도 알려주려 한 건데 이렇게 길길이 날뛰니 내가 뭐 할 말이 없구나. 차보고 그러시는 거죠? 저희 집 여유 없다는 말씀이요. 정말 무리하시네요. 어른이시면 할 말 못할 말 구별하실 수도 있어야죠. 제가 이 집구석 보니 여유가 없는 거 맞네요. 정말 집도 작고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네요라고 하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뭐? 말 다 했니? 결론적으로 어머님은 저를 집안일을 하라고 부르신 거였어요. 어디 편찮으신 건가라고 걱정했던 제 자신이 너무 우스워지더군요. 얼마나 제가 마음에 안 드셨으면, 얼마나 저를 속으로 무시하고 계셨으면 신부 수업이라는 명목하에 저에게 허드렛 일을 시키시려고 하는 건지. 그냥 이건 시집살이 아닌가요? 그냥 앞뒤 맥락 없이 구박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아들이 너무 아까워서 동등한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집안일을 시킨다는 말씀이시던데 정말 대꾸도 하고 싶지 않더군요. 여태까지는 그래도 좋게 좋게 해결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이젠 다 필요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시어머니와 저는 좋은 고부관계를 절대로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비꼬시면서 저를 구박할 게 뻔할 테니까요. 마지막에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발언까지 듣고 나니 저는 이 남자와 절대 결혼하지 못하겠다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자친구에게 한마디를 하게 되죠. 수빈아, 오늘 우리 집 갔다 왔다며? 그 말만 들었어? 대충, 대충 들었어. 너 상처받았겠다. 미안해, 수빈아. 자꾸 엄마가 마음은 안 그런데 자꾸 모질게 말하네. 다른 사람들한테도 우리 수빈이 자랑 얼마나 하시는데 좋게 생각해 줄 거지? 우리 수빈이 착하니까. 웃기지 마. 오빠, 나 결혼 못 하겠어. 그냥 끝내자. 안 끝내면 나 화병 나서 일찍 죽을 것 같아. 뭐라고? 아니 왜? 우리 엄마 때문에? 아니면 나 때문에? 왜 그래?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오빠는 바쁘게 나란 일하고 제일 힘든 일하고 있으니까 그냥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빈둥빈둥 일하는 나는 집안일도 다 하고 아침도 해다가 바치래. 그놈의 나란 일. 무슨 독립투사야? 독립운동하고 다니니? 그리고 집안일 열에 아홉은 내가 하래. 그리고 거기까지 데려다준 우리 아빠 차 보고 짐 여유 없다고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쏙 드는 구석이 없으시대. 차라리 오빠 선을 보는 게 낫지 않겠어? 나 같은 애 만나는 것보다 말이야. 나는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했어. 최대한 예의도 갖추려고 했어. 근데 오빠 다 납득이 안 되는 일 투성이야. 오빠 하나 보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힘들 것 같아. 그냥 여기까지 하자. 그렇게 저는 모두 말을 하고는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결혼한 것도 아니고 혼인신고도 한 것도 아닌데 제가 왜 그 수모를 계속 겪고 있어야 하는지, 아무 데서도 무시받지 않고 큰 제가 왜 저희 집안 모욕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하는지. 전 그렇게 아예 정리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죠. 저희 부모님은 대충 문제가 생긴 걸 눈치채셨는지 조용히 저를 반겨주셨고요.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한술 뜨려는데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더군요. 계속해서 거절을 눌렀지만 한 10통은 전화를 하셨고 저는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수빈이니? 네, 어머님. 아들하고 방금 통화했는데 일 보러 잠시 친정 갔다며. 네, 친정이에요. 내일 월요일인데 친정 가 있으면 어떡하니, 수빈아. 저번에 내가 좋게 알아듣게 말한 거 아니었니? 충분히 다 설명하고 했던 것 같은데. 참. 왜요? 일요일에 친정 오면 안 되나요? 내일 그럼 우리 아들 아침은 누가 차려주니? 반찬이라도 챙겨두고 온 거니? 밥통에 밥은 오늘 저녁은 해먹인 거니? 아들한테 밥 못 먹는 귀신이라도 붙었답니까? 저 지금 오빠한테 헤어지자고 하고 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저 오빠 밥 안 차려줘도 되는 거 맞죠? 어머님이 가서 해주세요. 그러시면 되겠네요. 실컷 해먹이셔요. 결혼 안 했으니 걸리적거릴 것도 없겠네요. 아, 시원해라. 헤어졌다니. 아니, 왜? 어머님 때문에 헤어졌는데요. 저 마음에 안 드신다며요. 그래서 나가드린 거예요. 좋은 며느리감 얻으세요. 밥도 잘 차려주고 집안일도 잘하고 시댁에 가서 이불 빨래도 설거지도 하는 여자분 꼭 얻으세요. 아참, 집안도 좋아야 하는구나. 내가 우리 아들 생각해서 곧 상견례도 할 생각이었는데 어이가 없구나. 네, 들어가세요. 저는 어머님께 오빠와 헤어졌다고 말씀드렸고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일요일인데 친정에 가 있으면 어떡하냐니요.
그 다음날 아침을 차려줘야 한다나요? 저는 이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이미 적응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저희 부모님은 아니셨나 봐요. 처음 직접 보는 모습에 화가 많이 나신 듯 보였어요. 당연히 그러시겠죠. 저희 아빠는 얼굴이 빨개지시며 저에게 말하시더군요. 지금 사돈이냐? 그 말 다 뭐니 지금? 왜 너보고 집에 당장 들어와서 밥을 차리라고 해? 아, 아빠 됐어요. 이미 헤어지자고 다 말했는걸요. 아빠도 굳이 이런 꼴 보실 필요 없어요. 이미 끝난 사이예요. 앞으로도 만날 일 없어요. 애들이 서로 좋다고 해서 다 감수하고 결혼시키려고 했던 건데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나. 어른으로서 지켜야 할 것도 있는데 무슨 식모를 구한 것도 아니고 시댁에 와서 이불 빨래하라고 했던 것도 진짜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빠한테 그런 건 말을 했어야지. 아, 아니에요. 하라고는 하셨는데 안 했어요. 딸내미 걱정 마시고 얼른 식사하세요. 그리고 집안 얘기는 뭐냐? 우리 집안 안 좋다고 뭐 말이라도 했니? 아, 그때 시댁에 데려다 주셨을 때 있잖아요. 그때 아파트 보셨나 봐요. 오래된 거 타고 다니시니 여유가 없다고 오해하셨나 봐요. 이, 이렇게까지 내 딸을 무시하다니? 너 여태까지 얼마나 마음고생했을지 눈에 훤히 보이는구나. 웬만하면 다 좋게 넘어가고 싶은데 이건 안 되겠어. 당장 전화해서 상견례 하자고 해라. 아빠가 하자고 했다고 날짜 잡고 말해주렴. 얼굴이나 어디 보자꾸나. 내가 당장 네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잡으라고 하마. 아빠는 그렇게 화가 잔뜩 나서 상견례를 잡으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동안 남자친구는 제가 화를 풀고 화해한 줄 알았던 건지 저에게 계속 문자와 전화로 미안하다고 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아빠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항상 옳은 선택만 해오셨던 분이니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친정에서 지내게 되었고 그렇게 상견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가 안 계시는 사이 어머님은 그새 저에게 말을 거시더군요. 헤어졌다더니 솔직히 후회했구나?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깝지? 그래, 잘 생각했다. 여자로서는 이해가 가는 선택이야. 야욕에 눈이 멀면 그럴 수 있지. 물론 남편도 너무 반가워하며 말을 걸었고요. 수빈아, 잘 지냈어? 내가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이렇게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 순간 저희 엄마 아빠가 들어오셨고 그렇게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뭐가 그렇게 고가운지 발을 꼬고 앉으시고는 거의 문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모든 행동이 너무 거슬렸는데 저희 아빠도 그러셨겠죠? 그렇게 저희 아빠는 입을 먼저 떼셨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어느새 커서 상견례라니 참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사돈 어른께서 그렇게 저희 딸을 신경 많이 써주셨다고요. 그랬죠. 그냥 중소기업 다니고 아직 어려서 집안일을 할 줄도 모르고 눈치도 없어서 조금 알려주려던 것뿐이에요. 고맙다고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고맙다고 안 해도 된다고요? 그냥 제가 가르치면 되죠 뭐.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키는 거지만 차이 나는 건 아시죠?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여기 식사 자리도 저희가 계산할게요. 여기 좀 나을 텐데. 됐습니다. 제가 하자고 말씀드렸으니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아유, 됐어요, 사돈어른. 제가 그 차를 보고 어떻게 계산하라고 합니까? 아주 저 나쁜 사람으로 몰려고 작정하셨나 보네요. 메뉴 보고 주문이나 하셔요. 근데 여긴 좋은 식당이라서 그런지 밖에 지켜주는 사람들도 다 있네요. 뭐 영화처럼 총살이라도 있는 거야 뭐야. 여기 유명하니까 그래도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분위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괜찮네요. 저기요! 그 순간 밖에 있는 남자가 들어오더니 저희 아빠 얼굴만 보면 예의 바르게 말씀하시더군요.
회장님, 오랜만에 방문하셔서 오늘 초특급 요리로 준비하라고 셰프님께 말씀드려놨습니다. 원하시는 거 말만 하십시오. 오늘 재료도 모두 신선하고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거라 회장님께서도 만족하신답니다. 레스토랑 측에서도 셰프도 원하는 셰프로 바꿔드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사색이 된 어머님은 입을 떡 벌리고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회장님? 사돈, 아니 회장님이라니요? 이게 다 무슨... 수빈아, 너가 말 좀 해봐라. 제일 좋은 코스로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자주 회장님들이랑 먹던 걸로 말이야. 그때 그 셰프는 있는가? 예, 아직 있다고 합니다. 그때와 그럼 같은 코스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끝나는 시간 미리 말씀해 주시면 기사 준비시켜 두겠습니다. 그래, 그러도록 하지. 이 실장은 퇴근했나? 아닙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실장님께서 내일 미국으로 출장도 가시니 무리하지 마시랍니다. 저희 둘도 밖에서 경호하고 있겠습니다.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경호해 주시는 분은 밖으로 나갔고 순간 정적만이 가득했어요. 자세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후회하고 계셨겠죠? 이런 줄도 모르고 집안 여유가 없다고 코스 요리를 자기들이 돈을 내겠다며 말하기도 했으니까요. 사돈, 회장님이셨어요? 정말 회장님이시라고요? 대체 이게 다 무슨... 여기 식당 제 겁니다. 이 회사는 따로 강남에 있고 전국에도 몇 개 있습니다. 여기 제 명함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먹고 살만은 합니다만. 네, 그럼 알죠. 여기 이 회사 회장님이시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제가 재벌집 며느리를 드려도 되는 건지 저희 아들이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네요. 나란히라니 이렇게 복도 제 발로 들어오다니요. 네?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오늘 음식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식사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저도 사돈과 같이 제 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키려 했는데 같은 생각이시니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좋겠네요. 그 말씀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뵙자고 했습니다. 상견례라고 하기엔 웃기네요. 네? 아이고, 제가 실수를... 아무것도 모르고 회장님을 몰라 뵈었네요. 정말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누가 누굴 가르치나요? 여태까지 눈치가 없던 건 사돈 아닙니까? 내 딸이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제 회사에서 오래 일했고 회사 물려받을 사람입니다. 그렇게 똑 부러졌으면 흥신소에라도 물어보지 그랬습니까? 사위 될 사람이 착해서 눈 한번 감아주려고 했는데 아주 보자 하니 어이가 없어서 안 되겠네요. 현관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고 집안일 하라고 하셨다면서요. 아침 차려줘야지 왜 일요일에 친정가이냐고 하시는 말씀도 다 들었습니다. 그냥 회사 다니니까 남편 내조나 하라고요? 나란 일 한다고요? 무슨 대통령이라도 된답니까? 전 내 딸 그렇게 당하는 꼴 못 봅니다. 제가 너무 아들 걱정에 너무 격해서 그랬나 봅니다. 저희도 많이 부족한데 깊이 생각을 못했었나 봐요. 수빈아, 내가 너무 말이 심했다면 사과하마.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너는 헤어질 생각 없는 거지? 그렇지? 아빠 말씀 하나도 틀린 거 없습니다. 그냥 파혼하겠습니다. 그 대단한 아들 데리고 오래오래 사세요. 전 오빠 와이프는 할 수 있어도 어머님 며느리는 못 하겠네요. 수빈아,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나랑 헤어진다는 거야?
우리 엄마 하는 말 그냥 무시해달라고 그렇게 몇 번이나 부탁했잖아. 제발, 제발. 오빠도 똑같아. 무시하라고만 했잖아? 나 정말 다 눈 감고 오빠 남은 보고 결혼하려고 했어. 근데 도저히 오빠 엄마 등살은 못 버티겠더라. 다음 여자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오빠가 잘해줘. 이딴 식으로 개판되지 않게. 수빈아, 이 혜미가 잘못했다. 내가 우리 아들 인생을 망쳤어. 이렇게 회장님 딸인 줄도 모르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저한테 하신 게 있는데 지금 미안하다고나 하실 수나 있으세요? 안 부끄러우세요, 어머님? 아니, 아줌마네요. 앞으로 저는 열심히 회사 물려받고 운영할 테니 어머님은 나란이라는 아들하고 오래오래 행복하시면 되겠네요. 저희는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으니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기사가 있는 차를 타러 밖으로 향했고 어머님은 쫓아나오더니 거의 울듯이 저를 붙잡고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정말 여유 없게 살았다. 우리 아들 공무원 하나 됐다고 그게 그렇게 기뻐서 너한테 내가 못할 짓을 했나 보구나. 어떻게 하면 너의 마음이 풀릴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불쌍히 좀 여겨주면 안 되겠니?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었구나 하고. 우리 아들이 못난 건 없지 않니? 우리 아들은 저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집안을 세우려고 노력했는데 이 엄마는 오히려 아들 인생을 망쳐놨으니 어떻게 하면 되겠니? 저기요, 아줌마. 얼른 빨리 선자리라도 알아보세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 아드님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세상엔 대단한 사람도 정말 많아요. 좀 집에서 나와서 한번 둘러보세요. 그렇게 구박할 땐 기분 좋으셨죠? 전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요. 가볼게요. 그렇게 저는 그 자리를 나섰고 뒤에서 저를 계속 부르는 남자친구와 그 어머니의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아무 감정의 동요도 없더라고요. 이미 정말 정이 떨어졌었나 봐요. 그 뒤로는 남자친구도 어머니도 계속 저를 찾아와서는 빌고 빌더니 제가 단호하게 신고하고 깔끔하게 처리하니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도 않더라고요. 들어보니 남자친구는 엄마와 이 사건을 계기로 아예 연을 끊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지원도 해주지 않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아들밖에 없었던 엄마는 다시 돌아오려며 굿도 하고 부족도 하다가 결론은 더 빚을 떠안게 되면서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소문으로는 금전적으로 엄청 힘들어한다고 하더군요. 그와 반대로 저는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사실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밝히고 싶은 마음도 없었달까요? 그런 사람들하고 굳이 말을 섞고 싶지 않았는데 저희 아빠는 딱 한마디 하시더군요.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라고요.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좋게 넘어가는 것도 현명한 일이지만 똑같이 대갚아 주겠다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하시더군요. 아빠께서는 어머님이 눈앞에 큰 돈을 잃게 되면 제일 괴로워할 것이란 것을 알고 계셨대요. 그래서 일부러 기사분도 오게 하신 거라고 하더군요. 저희 아빠는 아직도 차를 바꾸실 생각이 없다고 하셔요. 나중에 제가 여유가 생기게 되면 좋은 차로 바꿔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해요. 날씨가 많이 더워지네요. 좋은 음식으로 보양도 많이 하시고 건강관리도 잘 하시길 바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